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늘 사이가 정말 좋아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살림 절반 이상을 도와주고 공평하게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사람이죠. 둘이선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데 항상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와장창하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물론 어머니 혼자다 보니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대신해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사이가 좋은 걸 지나치는 수준이라서 저희 사이에 선을 넘을 때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초반엔 여느 시어머니나 적당하게 주는 스트레스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가끔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정신적으로 끈끈한 탯줄이 연결돼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몇 번 진지하게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라며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몰아서 자주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 뜻하지 않게 남편과 마찰이 생겨서 점점 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나친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아이도 더 미루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가정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매일 10번도 넘는 통화인데 이산가족 상봉 수준으로 절절하게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더 힘이 빠져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면 그 핑계로 얼마나 더 자주 뵙고 만나게 될까 싶어서 일부러 더 미루고 피하는 중이었죠. 사실 이때까지 남편과 10분 이상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사이에 들어오는 시어머니 연락 때문이죠. 이럴 거면 같이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먼저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는 어리숙고 착하디 착한 얼굴로 내가 너무 부담을 준 모양이네. 나는 그냥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라며 이런 말을 꺼낸 저만 극단적이고 둘 사이를 나쁘게 보는 며느리로 만드셨죠. 솔직히 어머니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주 제게 넌 내 아들 가져갔잖아 하는 표현을 써서 섬뜩하게 만들곤 했어요. 심지어 시누이도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더 목을 매달리셨죠. 대체적으로는 엄마하고 딸 사이가 더 친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시댁은 시누이와 어머니는 마치 회사 상사와 사원처럼 딱딱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에게 반찬을 보내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꾸벅 인사를 했으니까요. 그에 반해 남편은 엉덩이부터 토닥토닥 하면서 온 몸을 쓸어주었죠. 결혼하고 남편이 손톱 발톱을 깎아달라 말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모두 다 시어머니 영향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 어머니 통화는 더 잦아졌고 저희 집 식단까지 신경을 쓰시는데 남편이 대충 라면이라도 먹었다고 치면 다음 날엔 저희 집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시어머니가 잔치상을 차리니 현대판 시집살이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반찬을 7가지씩 해서 국과 갓 지은 밥하고 먹는다고 제가 찔려서 시어머니께 밥 잘해 먹겠다고 말을 하면 또 어머니는 착한 얼굴을 하며 내가 하면 돼. 시간 많은 사람 놔두고 젊은 사람들 다 일하기 바빠서 못하지. 밥하기 싫으면 언제든 내가 니네 집 와서 해줄게. 알았지? 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생각한 건 시어머니는 오로지 아들 사랑만 원하니 저의 관심 같은 건 딱히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들만큼 전화를 안 하네, 인사를 안 오네 그런 건 없어 편하긴 하더라고요. 정서운해 하시거나 아들이 보고 싶으면 제가 남편에게 시댁 가서 자고 오라고 했고 그때마다 어머니하고 하룻밤 보내고 출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이었죠. 근데 어느 날 퇴근 후 여느 때처럼 남편은 잠옷을 챙겨 씻으러 들어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무언가 생각이 난다는 듯 급하게 나와서 지퍼백 한 장을 들고 가더라고요. 씻을 때마다 핸드폰을 챙겨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이 물 닿으면 안 좋아 라곤 했어요. 이런 남편의 습관에 대해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했더니 남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나마 여유를 갖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온통 제 위주이긴 했거든요. 그 말에 남편이 안쓰러워 큰맘 먹고 화장실에 작은 TV와 오디오를 설치했어요. 요즘 음악이나 미디어 기기를 설치하는 집들이 많아서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 돼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날도 비닐을 챙겨 들어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일러주지 않았죠. 눈으로 직접 보면 더 반응이 클 것 같아서요. 근데 남편은 제 선물을 보곤 약간 얼떨떨한 얼굴로
당신 안에다 뭐 설치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번에 일 더 많이 받아서 할 거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TV도 보고 쉬다가 나와. 음악도 당신 원하는 거 골라서 틀 수 있대. 사운드 되게 좋아. 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아니 왜 쓸데없이 이런 데 돈을 써. 괜히 이거 얼마나 듣는다고? 라는 겁니다. 평소 남편 성격 같으면 자신을 위해서 누가 뭘 준비했다고 하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실망스러운 답변에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어차피 설치는 다 끝난 거고 잘 쓰겠다고 해주면 준비한 사람도 더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끝없이 비닐에 핸드폰을 넣어서 들어갔어요. 남편이 따로 보는 채널이 있나 싶어서 샤워 중간에 몰래 화장실 앞에 귀를 대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됐어? 잘 들리지? 라는데 처음엔 TV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조잘조잘 떠드는 남편 말을 들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남편이 바람이 났나 싶은 생각에 잘 들리지라는 그 말이 너무 찝찝했죠. 누가 봐도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계속 남편의 말이 신경 쓰여 핸드폰도 회사도 모르게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끝났으면 끝났다, 집으로 가면 간다. 남편의 연락은 정말 정확했어요. 게다가 또 쉴 새 없이 어머니 전화까지 쏟아지니 제가 봐도 남편이 바람날 틈은 없겠다 싶었지요. 그런데도 그날 대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라는 궁금증은 계속 남았지만 남편과 관계가 요즘 들어 더 좋아져서 그런 의심도 곧 사라져 버렸죠. 회식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그날도 기분이 좋았는지 자연스럽게 밤을 보내게 되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샤워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남편 전화기에서 시간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여보, 핸드폰에 타이머 켜놨어?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실은 요즘 내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재본 거야. 나도 좀 신경이 쓰여서. 회사에서 요즘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는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괜히 나중에 아이 갖고 싶어질 때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라며 부끄럽게 털어놓는 남편 얼굴을 보니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간 것부터 너무 지나치게 제가 예민하게 굴고 의심했나 싶어 미안해졌어요. 혼자 마음 졸이면서 걱정했을 남편이 그려져 나이가 더 들어 불안해지기 전에 아이를 가져보자고 말했어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한 남편이었고 되려 제가 시어머니 간섭이나 여러 문제들로 미루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며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더 자연스럽게 남편과 밤을 보내니 이쯤이면 임신도 금방 되지 않을까 싶었죠. 대신에 시어머니에 대한 간섭이나 문제가 커지면 남편이 나서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도 알려드렸는데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 반응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애 하나 키우기 쉬운 세상이 아닌데 더 생각해보지.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신중하게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 임신 기간도 피해서 시간 갖는다고 하던데 너도 생각 잘하고 우선 임신 피하는 것부터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의아해 어머님께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라며 말끝을 흐렸죠. 그러니 글쎄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누구보다 좋아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과 절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며 피임을 권유하는 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가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길까봐 오해하시는 것 같아 어머님,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불같이 성을 내시며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힘들잖아. 힘든데 적당히 하라고. 넌 가만 보면 아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기분이 상해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대충 얘기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는데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내내 제 머리를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뭘 과하게 했다는 건지 결국은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 계획을 갖는 건 싫지만 본인이 져주는 척해야 본인 아들을 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훤히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과는 다르게 남편과 병원에서 받은 날짜를 체크해가며 아이 만날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뜻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내린 결정에 충실하고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어머님은 우리가 아기 갖는 거 안 좋아하시던데 라고 물으니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아니야, 모르는 소리다.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하는데 얼른 손주 보고 싶다고 엊그제도 닥달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좋아하셨고 라는데 시어머니 대체 앞뒤가 달라도 이 정도까지 다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고 제 팔이 협탁에 있던 남편 폰을 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떨어진 핸드폰이 정면으로 뒤집히더니 전에 봤던 시계 화면이 또다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엔 익숙한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어머니라는 이름이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통화 중의 상태였고 남편 놈은 여태 저와 사랑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숨죽여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고요. 전 너무 놀라서 말없이 그 전화를 들어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누르셨고 전 남편에게도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당신 여태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었어? 당신 진짜 미쳤어? 라며 난리를 쳤죠. 그러니 남편도 당황을 감추지 못했고 우물쭈물대며 말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그 모습에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저는 다시 통화 목록을 살펴봤고 여태까지 남편과 밤을 보낸 날들을 대조해보니 그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당신 대체 뭐야? 어머니랑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뭔 상황인데? 라고 하니 아니 자기야, 별다른 건 없고 엄마가 그냥 너무 궁금해해서 엄마도 내가 애기 못 가질까 봐 걱정했거든. 근데 이렇게 몇 번 들어보면 다 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엄마인데 어때? 우리 엄마 나 장가 보내기 전에도 가끔씩 건강하냐고 물어보곤 했었어. 라며 억울하다고 내가 바람을 폈냐 딴 여자랑 통화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럼 설마 그때 화장실에서도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있었냐고 하니 그 질문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대체 다 큰 아들한테 뭘 하는 건지 가늠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느꼈죠. 비정상적인 두 모자 관계에 내가 잘못 끼어들었다고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빼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들 괜찮아? 들켰어? 엄마 그냥 잠들었다고 해. 엄마 잠들어 버려서 다 못 들었다고 대충대충 둘러대. 라는데 그 말 끝에 어머님 저예요. 둘러댈 필요 없이 어머님 아들한테 전부 다 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어머님 아들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적당히 선도 지키고 놓아주셔야죠. 계속 품 안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대체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폭발하듯 그래, 너 말 잘했다. 품 안의 자식이고 뭐고 걔는 내 아들이야. 엄마인 내가 내 아들 모든 걸 알고 싶다는데 너 왜 그러니? 가뜩이나 너한테 내 아들 뺏기고 사는데. 그리고 솔직히 너 임신하지 마. 우리 아들이 너 닮은 애 낳는 거 안 돼. 네 피는 싫다고. 결혼도 간신히 시켰는데 임신까지 하려고 해? 너 우리 아들 몸에도 닿지 마, 이 더러운 년아. 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에 대꾸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두 모자가 그렇게 서로 좋아 죽겠다는데 제가 같이 살아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로 전 친정으로 도망치다시피 나왔고 이혼 결심했습니다. 그 집안에 같이 있는 것도 무섭더군요. 시어머니 나중엔 CCTV라도 달아 매 순간을 궁금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죠.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는 것보다 아들에게 미친 시어머니가 알게 될 게 더 무서웠어요. 임신이란 축하받을 일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 더 괴롭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제 임신 소식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곤 집에 다시 와. 우리 애기 키워야지. 내가 잘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시어머니였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더러운 피 섞인 애는 안 돼. 당장 없애. 너 기어코 걔를 낳는 건 아니지? 빨리 없애버리라고. 라며 저주를 내뱉는데 전 이런 시애미한테 미친 사람처럼 욕을 퍼부으며 당신 사람 맞아? 당신 엄마 맞냐고.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걱정 마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고 당신 아들 없이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도 내 애한테 신경 끄라고 라며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의 화살이 제가 아닌 제 뱃속의 아이에게 쏠리니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 통화 내용 또한 녹음해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지금껏 그 여자가 뱉은 폭언을 말하며 네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시험이 여태껏 착한 척 배려하는 척 남편 이름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척 아주 이중인격으로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미친 인간을 시어머니라고 모시면서 살 수는 없다고 했죠.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니네 두 모자 사이 끼고 싶지도 않다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 혼자서 키우기로 다짐했죠. 그 뒤로 저는 이혼 준비와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집에 몇 번씩 들락날락 해야 했어요. 근데 저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신우가 저와 좀 만날 수 있냐며 본인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죠. 항상 신우는 가족 같지가 않고 겉에서 맴도는 남 같았기에 이런 신우와는 그냥 거리낌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과도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올케, 아니, 이제 올케가 아니겠구나. 내가 오늘 하는 말 어찌됐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올케 이혼 잘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지평이한테 그런 식으로 매달릴 줄은 몰랐거든. 이라며 운을 띄우는데 사실 내 동생 지평이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거든.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맞지만 내 친엄마는 날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항상 알게 모르게 어머니랑 불편했지. 벽을 하나 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지평이도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내 기억에 어머니가 임신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동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릴 때 기억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임신을 한 적은 없었어. 배가 부른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온 자식이라면 지평이가 나보다 한참 더 나이가 많아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신우 말로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입양해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까지 후들거리더라고요. 신우는 몇십 년 동안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고 확실하지 않으니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 먼 친척에게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빨리 시어머니한테 도망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진작에 말하지 않았던 것도 저와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저희에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대요. 하지만 결국 이런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면서 시어머니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양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요. 거기에 시아버님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걸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남편 몰래 저희 집에다 녹음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녹음기에 신우와 저의 대화가 다 녹음이 된 거죠. 그리고 녹음 내용을 듣게 된 시무가 절 찾아왔어요. 시무는 절 보자마자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 너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이혼할 거니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면 안 되겠냐? 이 사실 우리 아들이 알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라며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떼놓으며 돌아가신 시아버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평생 본인 엄마라고 생각한 아줌마가 실은 엄마가 아니라 양엄마고 거기다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언제까지 이런 이상한 사이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네? 당신 이거 병이야, 병. 이라며 소름이 다 끼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사실을 말해 본인 아들을 다시 뺐고 본인 아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며 제발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 말 안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인 아들이 자기와 연을 끊을까봐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제가 지평 씨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신우가 지평 씨한테 얘기할 거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곁에서 도망치라고요. 신우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제정신 아니라고. 라며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 죄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제게 연락이 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갔냐며 내가 엄마랑 거리 두고 당신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에 신우한테 연락 안 받았냐고. 신우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많을 거라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남편이 친정으로 절 찾아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같이 도망을 치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면서 당신마저 날 떠나면 나한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다며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를 떠난다고 해도 이 악연이 끊어질 것 같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으로 조정 단계까지 거친 후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는 그 순간에도 제게 매달리며 자기야, 나 그 여자랑 연락도 안 하고 조만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거야. 라고 하는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희 이혼하는 법원까지 따라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질려버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 도망을 치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전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하마터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거죠.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혼자라는 사실보다 엄마라는 사실에 제 딸을 보며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딸에게 아빠라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 이야기가 보통의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